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목일간을 사주간명을 하면서 간목일간의 계묘년 운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정미계묘, 간목이 임신시에 태어났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대운은 역행입니다. 현재 무술대운을 살고 무술대운 끝에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먼저 직업을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요. 공무원이세요. 토목직 공무원이시고 지금은 현재 이제 5급 사무관의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주를 이제 팔품으로 감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추분 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추분 후에 태어났으니까 을목 당령일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분 이후에 태어나면 무토가 있어야 이제 큰 재능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큰 재능은 없는 거다. 타고난 큰 재능은 없다. 네, 아이고, 글자를 잘못 썼네요. 춘분 이후에 천간에 이제 임수가 있으면 유리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환경이 유리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직업적인 인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직업적인 인덕은 경금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직업적인 인도자 인덕. 네, 사회적으로 자기를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인덕이 없다. 그런데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돈벌이하는 생존 인덕은 있다. 돈벌이를 도와주는 인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고 을목당령에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월지를 기준으로 삼합이 있습니다. 삼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나 직업적인 재능이 향상된다. 직업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이분이 직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삼합이 있으니까 직업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무술대운이 정체기였거든요. 그 정체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내가 5급 사무관 시험에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방합이 없습니다. 방합이라는 것은 자기가 서로 돕고 사는 친숙한 환경, 내가 환경이 나에게 아주 나를 돕는, 그러면서 내가 그 환경에서 신분과 지위를 추구하는 환경에 살아가는데 이분은 이제 방합이 없으니까 그런 친숙한 환경의 덕을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충도 없지요. 상충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영역을 떠나서 다른 영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는 타 영역과의 교류 이런 것은 이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당령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 당령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용신 을목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을목 당령에서 배합은 첫 번째 을목이 병화가 있어야지 자기 분야에서 아주 실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네, 지금 병화가 투과나지 않았고 사화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 환경에서 실력자라고 크게 인정받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개수가 을목을 생하는 개수는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력은 있다.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서 실력자, 자기 분야에서 큰 실력자는 아니지만 개수가 을목을 상생을 하니까 자기 직업적인 실력은 있다. 그런데 경금이 없어서 수원이 없으니까 경금 개수는 안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깊은 실력은 아니다. 직업적인 그 실력은 있지만 자기의 실력이 깊이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당령에 또 보아야 하는 것이 무토와 병화입니다. 그래서 무토와 병화가 있으면 환경의 적합성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환경의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 적합성은 부족하다. 그러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와 병화와 경금이 이렇게 을목당령에 무토, 병화, 경금이 있으면 이 사주는 이제 경력을 쌓아서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지도자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펴보니까 정화, 경금이 있어요. 정화, 경금, 이제 이 사람은 을병이라는 소통 환경에서 정화, 경금이라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살아가는 곳은 을병이라는 소통 환경에서 정경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정화, 계수가 있어요. 정화, 계수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을목당령 환경에서는 목을 살리는 환경인데 정화가 죽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걸 도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 이분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전체 환경에서 전체의 이득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불법이나 부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토목 공무원직이신데 건축이나 이렇게 토목공사나 이런 거에서 불법이나 부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행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격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격은 이분은 이제 양인격이죠.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의 상신은 편관이에요. 근데 편관이 지지에 있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상 상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정 가격이 있고 그 사회 환경에서 이 사람이 처한 사회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신의 기신인 식신이 없어요. 식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신, 식신이 있어야 구신이 역할을 해서 재능을 닦고 갈고 닦아서 자기가 어떤 검증을 거쳐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고정 가치의 3배 정도의 가치가 되는데 상신의 기신, 식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의 구신인 상신의 기신의 구신인 편인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기신이 없으니까 구신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고정가의 3배 가치가 되지는 못했죠. 이 사주 구조로는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구신 편인이 있으니까 양인격의 편인이 있으니까 기신을 막아서 편인이 있으니까 살인상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살인상생의 임무를 맡아서 수행을 합니다. 되게 이제 살인상생의 임무는 양인격에서는 임무를 맡아서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살인상생으로 토목이나 토목공사 이런 곳에 가서 부실이나 불법을 이렇게 조사하고 감시하고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신 편인의 기신 편제가 없어요. 그럼 편제가 없는데 이 편인에 대한 구신의 역할을 하는 편인에 대한 기신 편제가 없는데 무술대운을 살면서 이제 기신운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무술대운이 기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인이라는 구신의 역할을 상극해서 정책이다. 이렇게 그 전에는 굉장히 직장에서 잘 나갔는데 이 무술 기신 기간에는 되게 정책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무술이라는 무토 기신 편제를 제하는 구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일간이 아니고 간목 비견이 와야 이제 이분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신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좀 지울게요. 지우고 아이고.
계묘년 운세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계묘년. 계묘년 운세 제일 먼저 간목일간에게 계묘년은 정인운이잖아요. 정인운은 정인이 사주 자체에 있을 때는 좋은데 정인이 있으면 이제 뭐 사주에 이롭지만 이게 운에서 올 때는 그렇게 기일작용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이제 정인이라는 것은 사회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학습으로 준비하는 것을 정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인이 운에서 오면은 재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거나 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직업을 위한 재교육 또는 직업 상승을 위한 재교육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인 운에는 되게 공부하는 운이다. 직업 발전 향상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공부를 하는 운이다. 그래서 또 정인운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다.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건강관리를 잘못했다 그러면 정인운이 되면은 그 건강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병원에 가거나, 이분은 이제 두 가지가 다 일어난대요. 이분처럼 내가 직업적인 것을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독서실에 가서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인운의 과거의 어떤 것이, 과거의 잘못이 또는 직업적인 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반성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실력을 보충해서 학습으로 이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갇히거나 공부하느라고 학원에 가느라고 이렇게 자신이 어느 정도는 행동이 갇히거나, 또는 이제 정인운이 재테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테크를 위해서 지식을 이제 지식으로 작용하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에 노력한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정인이 와서 이제 잘못, 실수 이런 것을 지적받고 질책을 받는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인운은 관계 방향을 조정한다.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 또 상처를 치유하는 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인운이라는 게 내 환경에서 새로운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 과거의 실력이나 이런 것이 안 통해서 그것이 내 실력 부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화가 있다. 그러니까 상관, 정화가 있으면 이제 계수 정인이 와서 상관을 상극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막 빠르게 또 뭔가를 하려다가 실패할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정인이 와서 먼저 정관의 관인 상생이 된다. 그러면은 관인 상생이 되면 이것은 이제 기란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뭐 신금이 있으면 관살이 정인을 잘 생하면 이제 관을 왕하게 해서 취직한다, 뭐 새로운 인물을 맡는다, 뭐 임묘와 연관된 그런 과제가 있다, 진급한다, 복귀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일간은 이제 새로운 공부를 위해서 뭐 학원에 등록하거나 독서실에 가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관이 스스로 왕하지 않고 인성으로 관인 상생해서 인성으로 왕해야 좋은 환경이 되고 변함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정인이 식상을 제해서 관을 구하면 능력이 현재보다 더 이 사람의 능력이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또한 뭐 진급한다, 개혁한다, 개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성이 식상을 제하지를 못하면 더 나쁜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 경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실이 자기의 과오가 드러나서 뭐 영업 정지를 먹거나 자격 정지를 먹거나 이렇게,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세 번째로 그냥 일간만 생한다. 정인이 일간만 생하는 운이면 그러면 이제 뭐 재성을 다스리는 그런 운이 돼요. 그래서 가족을 잘 부강시키는 운도 되고 또한 뭐 재테크하는 운세도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겁이
정인을 설한다. 그러면 이제 정인이 비겁에 의해서 설되는 경우는 관인상생이라는 그 지위 또는 뭐 식상을 생하는 개인 능력 또 재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비겁이 인성에 의해서 인성을 설하면 뭐 짝퉁이 발생한다 또는 내 소유권 뭐 나의 집이나 나의 상가 이런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인 상생을 받은 정인이 비겁을 설화를 하면 그러니까 비겁이 인성이 설되는 게 아니라 관인 상생을 받은 정인이 비겁을 설화하면 좋은 의미로 브랜드 가치를 나누어 써서 뭐 프랜차이즈화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길한 작용을 하는데 되게 드물기 때문에 사주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이 없다가 사주 자체에 인성이 없다가 인성운이 오면 되게 이제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데요. 이걸 이제 뭐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편인 사주에 전부 없다가 정인운에 대개는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내 생각을 해서 좀 이기적인 성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데 정인운이 오면 인성이 없다가 정인운이 오면 그 전에 내가 사랑 못 받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온 게 내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막 감정적으로 서운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는 이제 계면연의 운세가 일단 계수간목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럴 때는 계수간목이 인성일간을 생하는 것이기도 하고 수생목이니까 새로운 적성 또는 새로운 분야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도전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 자기의 직업적인 향상을 위해서 다시 준비한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계수간목으로 5급 사무관의 공부와 도전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계수를 상극을 하잖아요. 정화 계수를 상극하면 이제 이거는 이 정화 계수가 상극하면 오행으로 신금, 을목, 기토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금은 없는데 이제 을목이 살아나니까 을목이 살아나면 이제 쟁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을목 겁재가 살아나서 쟁제를 하니 직업적인 이동이나 아니면 가택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토까지도 이렇게 살아나서 기토가 윤택해지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서 이동을 하는데 아주 새로운 아파트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육신으로 풀이하면 이제 상관이 있는데 정인이 왔으니까 과거에 내가 부실했던 것, 소홀했던 것의 잘못을 지적받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50견이 심해서 이 50견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 하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재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지금 현재 그 공무원직에서 좀 더 높은 등급에 도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5급 시험 대비하느라고 이제 독서실에 갇혀 있는 것이 정인이 와서 상관을 제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면연에 이제 사주에 정화가 있는지를 살펴서 정화가 있으면 을목, 신금, 기토가 살아나고 그것을 육신별로 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을목, 기토, 신금이 사주에 전혀 없다고 하여도 살아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 하나 또 더 보시면요. 위의 사주는 이제 계수가 와서 정화를 상극을 하면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소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다. 뭐 그래서 갇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17살인데 이 사람이 학생이 야구 선수예요. 운동선수인데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현재 그 활동을 못하고 6개월 이상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인이 와서 상관을 과거의 잘못을 지적해서 내
활동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이사주는 계묘년에 이 사람은 이제 건축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건축사인데 우리가 근왕 운이 오면 자신감이 딱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개업하려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 다 근왕 운이 오면서 간목이 개업을 한 사례인데요. 이 사주는 이제 정화가 있고 개수가 와서 이제 자기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소속에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건축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해서 건축회사를 설립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분 사주로는 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편관이 왕하니까 조직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이분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오행으로 경금이 개수를 생하고 또 개수가 간목을 생하는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주도 역시 계묘년에 근황운이 와서 개업, 그러면서 이제 개수 간목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분은 회계사인데 소속에 있다가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근황운이 오면 그 새 운으로도 개업하려는 의지가 일어난다. 그리고 계묘년은 와서 개수 간목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 경금 개수면 자기가 하던 것으로, 자기가 원래 하던 건축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운세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분은 건축사, 이분은 회계사. 그래서 이 두 분 다 근황운이 오면서 개업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운세 보기는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보고 오행과 육신을 이렇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